황동현의 시선 집중, 집중 인터뷰.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관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이 가칭 지금 미래한국당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창당에 나섰습니다. 오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또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추대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일제히 꼼수를 그만두어라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고발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직접 정의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윤소아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네, 요즘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전국적인 화두가 되고 또 광주에서도 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국민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대표님께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앞전 일요일 국회에서도 강조했는데요. 네. 지금 무엇보다 지역 확산을 차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분산에 이어서 광주에까지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요. 중국을 경유하지 않는 그 태국 방문 귀국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1월 19일날 입국에서도 1차 병원에서조차 치료를 받았는데 네. 그 리스트 관리 대상이 제외되다 보니까 놓친 건데요. 이번에 광주 확진자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에 대해서 접촉 경로에 대한 신속하고 면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네. 확산을 방지하는데 중앙정부는 물론이지만 지자체가 그 협력을 극대화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요. 이 중앙정부, 그다음에 정치권,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그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유기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 네, 우리 의원님께서도 고생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의원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미래한국당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그 배경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참 안타깝게 꼼수에 꼼수만 부리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정당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정반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승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민망스러울 정도의 구태정치 부활을 들고 나온 격이에요. 네. 이번 선거법 개정은 현행 소선거구에서는 당선인 한 명을 지지한 표를 제외하고 모두 사표가 되니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의 의석수를 좀 가져가자 하는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면 지지율이 25% 정도 나오는데 그럼 300명 의원 중에 25%는 75석만 그 언저리로 가져가서 정당한 평가일 건데 연동형을 그렇게 반대하고 비례대표마저 없애자고 했다가 연동형 이제 비례의석을 못 받을까봐 이렇게 몸부림치고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용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이 틈새를 이용해서 그 최대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참 황당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정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은 명분이 아닌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또 꼼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우리 의원님처럼 국민들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행위 자체도 그 어떤 법률적으로 그리고 헌법 정신에도 지금 위반된다고 정의당에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근거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자유한국당의 행동에 어떤 그 헌법적인 그다음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런 도덕적인 문제나 정치적 말씀하셨던 정치적 명분은 차치하고라도요. 정말 이와 같은 부분은 후한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입니다. 정당이 무엇입니까? 우리 헌법에는 정당 그 목적과 조직 그리고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들여 먹이기 식의 자기적인 이런 방식의
방식과는 방식은 헌법정신과는 무관하죠. 또 정당법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당을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비례의석만을 얻겠다고 하는 정당이 여기 어디에 들어갑니까? 꼼수일 뿐이고요. 네. 헌법과 정당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그동안 이렇게 지역주의에 기대해서 50% 정도의 지지율로 오히려 100% 가까운 특정 지역을 싹쓸이했던 시절을 잊지 못하고 네. 있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기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선거법 개정을 본인들이 반대해 왔는데 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묘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유한국당의 인식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꼼수라고 하는데 거기는 묘수다. 그 묘수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들릴까요? 정치에서 그런 묘수를 부려야 합니까? 그 자체가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명분이 없는 것이 확실해졌잖아요. 네. 이전에 그러면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그렇게 협상에 나서라고 해도 나서지 않았다가 네. 막상 4+2라는 합의에 의해서 국민적인 그런 요구를 이렇게 수용하다 보니 이제는 현실적인 부분으로서 갈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격으로 이런 식으로 대치하는 것이 과연 제1야당이라는 격에 맞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 총선에서 국민들의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들 가지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이제 정체성 보수이지만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대단히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종로 문제도 터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의 본질을 명확히 깨뚫고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른 선거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의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검찰 고발도 고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내부에서 입장들은 정리가 됐는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오전 11시에요. 정의당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형법상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네. 핵심은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고 계시지만 미래한국당 시도당 창당 대회를 한국 당사에서 개최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심지어 대표조차 한성규 의원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것은요, 곧 이중당적의 문제, 정치자금법 문제, 등록 서류 허위 문제 등이 모두 쟁점이 될 것입니다. 예. 네. 그런 쟁점들이 좀 속 시원하게 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좀 풀릴 수 있도록 지금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정의당 지금 총선 4.15 총선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신데 어떻습니까? 연결이 됐으니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정의당 이번 4.15 총선에서 갖고 나가는 주요 어떤 이슈, 정의당이 생각하는 4.15 총선의 주요 변수와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은 형식적으로는 조금 덜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정치 진영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의당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정의당의 주장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혁으로 정의당도 이제 국민이 지지한 만큼 어느 정도 다 만족할 수는 없고 제한적이지만 의석을 네.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당연히 비례의석도 늘어날 것이지만 정의당에 대한 이렇게 교섭단체 구성의 기대가 커지면서 지역구 후보들의 당선도 늘어날 것이고 희망자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번에 정의당이 최초로 20석 이상을 얻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우리 지금 원내대표 윤수아 의원께서도 지금 비례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21대 4.15 총선에는 직접 지역구에 출마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전에 신상경 대표께서도 비례로 해서
첫 입문을 했는데 또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렇게 차별성이 있어서 지역구에서 결국 그 당선을 했고 3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역시 그 전에도 이 지역구에서 박정훈 의원님 등과 이렇게 겨룬 바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는 목포에서 새벽부터 목포 시민들 만나고 있는데요. 그 지금 도중에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포에 지금 계세요? 네네. 그래서 시민들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요. 네. 확실히 좀 체감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목포에서의 정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목포면 지금 박지원 의원과 이 대결을 하시는 거네요. 네, 경선 준비고요. 네, 지금 뭐 네.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다음 토론의 문제는 그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제 얘기도 좀 제 얘기를